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안경수라고 하고, 혹시 뒤에 있는 친구들도 목소리 들리나? 불편하면 바로 마이크 쓰려고. 선생님이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그 꾀꼬리 같은 낭낭한 목소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성대결절이 생겨가지고 특정 음이 잘 발음이 안 되거나 막 해서 발음이 새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불편하고 얘기해주고.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지금 책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생님이 그 대성학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대성학원 의대관하고 S관 거기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썸머스쿨에만 특별히 초빙받은 거야. 열심히 잘해봅시다. 그 교재 처음에 차례를 한번 봐볼 건데, 수능 심화 개념 해가지고 1, 2, 3, 4 몇 개 없지. 그 1번 합성함수와 친해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합성함수라는 부분은 수능에서 30번 단골 주제거든. 그래서 시작부터 30번이야. 두 번째, 미분 가능성. 얘도 30번. 그리고 미분 가능성은 수투에서도 미분 가능성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22번에도 해당되고, 3번 다변수 미분. 얘는 29번하고 30번 주제.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 적분법. 얘도 뭐 적분이 심화가 되면 30번일 것이고, 살짝 간단하게 나오면 28번, 29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수업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냐면 28, 29, 30이야. 23번, 24번, 25번은 믿고 맡겨도 되는 거지. 23, 24, 25. 동공지진으로 하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 나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는 27, 28, 29, 30. 근데 일단 30번부터 시작이야. 미리 얘기하는데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어렵지도 않아. 대신에 복잡해. 복잡한 거랑 어려운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이런 거야.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도 안 되는 건 어려운 거야. 근데 복잡한 건 알 것 같긴 한데 너무 긴 거 있지. 몇 번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복잡한 거니까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저런 게 어렵진 않은데 복잡한 거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처음 설명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능에서 점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인데, 수능 점수를 잘 받으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당연히 실력이겠지. 그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시간 관리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학원에 등원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강하기 전에 부모님들하고 조금 이렇게 사전 상담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이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뒤로 넘어가지 못한대. 그 예전에 공부할 때도 이 개념 앞부분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넘어가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 돌아보는 게 본능이지. 근데 우리 시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막 걸어가다가 뒤에 소리가 나잖아. 그럼 이따 돌아봐야 돼. 왜? 당장 난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그리로 돌아가서 왜 소리가 났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무슨 소리냐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문제 푸는 시간을 줄 건데 그냥 풀어봐 라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두 번에 나눠서 시간을 줄 거야. 첫 번째는 문제를 읽는 시간이거든. 30번 문제니까 최대 2분. 2분 동안 문제를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해보는 거야. 그리고 2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가서도 2분. 또 그 다음도 2분. 이런 식으로 가서 맨 처음에 문제를 읽고 내가 이 문제에서 아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어디부터 모르는가, 또는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중간중간 연습을 시킬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라 그러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하면 막 궁금하겠지만 일단 넘어가 주셔야 돼. 또 2분 됐습니다 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 그럼 이 세 문제를 푼다 그러면 2분, 2분, 2분 내가 시간을 재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있겠지. 그럼 그동안 이제부터 남는 시간 동안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다 읽어본 상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제 있잖아. 야, 이거 두 번째 문제는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를 해보거나 난 세 번째에 꽂혔어. 그 문제에 남는 시간을 다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줘야 총 우리는 수능을 100분 동안 30문제를 보잖아. 근데 30문제를 다 2분씩 걸려가지고 읽는다고 쳐봐봐. 그럼 60분이지. 근데 우리 솔직히 1번 문제를 2분 동안 읽을 거야? 그래, 읽다 보면 답 나오잖아. 2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목표는 30문제를 다 읽었을 때 5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 거야. 이런 상태가 돼. 나는 50분 동안에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다 읽어봤고 어떤 문제는 어렵고 어떤 문제는 못 풀겠는지 이미 딱 견적이 나온 상태지. 그럼 남은 50분 동안 여러분들의 성적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근데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갑자기 되진 않거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문제 풀 때 중간중간도 시간 연습을 여러분들 시키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지금부터 미친 듯이 막 잠 안 자고 막 먹을 거 안 먹고 쉴 거 안 치고 공부를 했어. 그래서 어느 순간 스스로 깨달아. 내가 1번부터 30번까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러는 순간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부터 쭉 문제를 풀게 되잖아. 그다가 어려운 문제 15번은 어려울 거니까 넘어가고 22번은 못 풀 거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풀었다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력이 늘어났을 때 그 문제들도 읽기 시작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촉박해지게 되고 오히려 잘 풀던 문제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라서 시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해봤자 점수가 별로 안 올라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거냐면 점수의 변동폭이 줄어든단 말이야.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번엔 점수가 왜 이렇게 됐어? 13번 풀다가 말려가지고 말리면 우리는 2분 손해보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 13번부터 말려가지고 뒤에가 와장창 틀려버리게 될 거니까 시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냥 말로 듣기에는 굉장히 간단하지.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구현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럼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항상 이렇게 물어봐. 그럼 지금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실무 사가지고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 숙제를 딱 하더라도 숙제를 봤던 10문제야. 그럼 2분씩 10문제 훑어보고 나서 푸는 거야. 항상 그렇게 풀어야 시험 때 될까 말까 한 거지. 평소엔 그냥 앞에서부터 쭉 문제를 풀다가 시험지 딱 바꾼서부터 지금부터 넘어가야지. 이건 불가능하다. 중간중간 내가 시간 체크를 해주고 자 넘어갑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그 2분이란 시간을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요 정도 읽고 요 정도 어버버 하면은 2분 정도가 되는 거구나. 그 두 번째, 우리 과제는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거거든. 끝나고 나면 이제 워크북 하나를 받을 거고 다음 주가 되면 미적분만으로 된 모의고사로 8회분을 책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또 갖다 주게 될 건데 그것도 뭐 한 회당 문제가 12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과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 대신에 공부 시간은 많아야 돼. 그럼 과제가 뭐냐면 복습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째 시간 100분 수업하고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도 100분 수업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가게 될 거거든. 그동안 총 풀 수 있는 문제가 내가 이제 맥시멈 어제 계획을 세워봤는데 17문제. 별로 안 많지. 근데 재수생 학생들을 데리고 하더라도 여기는 교재 한 3, 4문제 푸는데 한 50분 정도가 걸리거든.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들어도 이게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복습하는 방법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이따가 자습 시간 있을 거잖아. 그때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내가 풀 수 있는 방법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이 풀었던 방법 그대로 따라해 주셔야 돼. 원래 나는 이렇게 답을 구했었는데 그건 나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6번 만나면 끝이야. 내가 화목 다음 주 화목 그 다음 주 화목이면 썸머스쿨은 끝 이렇게 된단 말이야. 6분 만에 내가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게 되려면 하나하나를 다 나처럼 해주셔야지.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대로 돌아가게 될 거니까
이 3주 기간 동안에는 나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선생은 저렇게 하네? 그럼 그대로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날부터는 어제 공부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날 새로 배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날 복습을 하기 전에 이 전에 배운 내용들을 랜덤하게 한번 보셔야 돼.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공부를 앞에 요만큼 했어. 오늘 여기서부터 해야 돼. 그럼 앞장을 랜덤하게 이렇게 딱 펼쳐.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아는가? 점검을 하시고 한 번 더 해. 샥 이렇게. 그래서 2번 정도 한 다음 그날 복습을 하시면 돼. 대신에 매일.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랜덤하게 해서 복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통계적으로 전체를 공부한 거랑 똑같다 이런 효과가 나거든.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랜덤하게 2번씩 펼쳐가지고 공부하는 약속을 꾸준히 지켜주시게 되면 앞에 걸 안 까먹고 오늘 걸 새로 배워야 이게 연계가 되기 시작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런 점 부탁을 드릴 거고, 실력은 같이 노력하는 거야. 시간 관리는 내가 도와줄 거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연습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항상 복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자, 오늘 하려고 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합성함수와 친해지기라고 되어 있어. 난 성격이 이런 것도 못 참겠어가지고 깔끔해졌다. 자, 합성함수 시작하기 전에 함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함수에 좀 이렇게 상처를 입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야. 간단하게 내용만 짚고 지나갈 거야. 함수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지. 그지? 근데 아무 집합이나 가지고 아무렇게 연결한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규칙이 딱 하나가 있어. 모든 x에 대해서 단 하나의 y, 요게 짝이 지어져 있으면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음료수 자판기 이용하십니까? 난 이용해 본 적이 없다. 난 말고는 없네. 그럼 음료수 자판기에 가격이 1,000원 붙어 있고, 그 음료수 내가 그 콜라 오리지널을 먹고 싶어. 제로 말고 오리지널 그 빨간 놈을 먹고 싶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자판기에 1,000원을 넣거나 카드를 딱 찍게 되겠지. 그 다음 버튼을 딱 누를 거야. 근데 콜라가 안 나와. 그럼 어때?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맞아? 근데 콜라를 딱 눌렀더니 우당탕탕 3개가 나왔어. 기분은 좋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지. 원래는 어때야 돼? 내가 버튼을 누르면 이 해당 버튼에 해당하는 음료수가 정확히 하나가 나와야 돼. 이런 것들도 다 함수라고 부르는 거라. 딱 X값 하나, 내가 뭔가를 입력을 해. 거기에 나오는 게 딱 하나가 되면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른다. 어려운 거 없지.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리고 뭐로 하니까는 좀 복잡했던 건데, 어쨌든 함수라는 거는 그런 거야.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합성이니까 이제 얘네를 섞은 거거든. 용어를 같이 통일할 겁니다. 요렇게 생긴 녀석을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우리 교재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이지, 여기가 우리 불편하잖아. f의 x, 이건 많이 본 건데 f의 gx, 딱 어디가 불편한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 저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만큼을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안쪽에 있는 함수를 속에 있으니까 속함수라고 해도 불편하지 않겠지. 얘를 둘러싸고 있는 함수 f를 겉함수 이렇게 부를 거야. 이 녀석은 겉함수. 함수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속에 있는 게 속함수, 겉에 있는 게 겉함수. 여기까지 되겠지. 얘네들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 y equal f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g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만약 여기다 a라는 값을 집어 넣잖아. 그럼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지. 여기서 어떤 값이 나오냐면 ga라는 값이 나와. 내가 집어넣은 값은 a고 여기서 ga가 나왔는데 y는 이쪽에 있으니까
아직 이 녀석은 Y값이 아니야. 다시 GA가 F로 들어가. 그럼 마지막에 여기서 뿅 튀어나오는 값 있지. F에다가 GA를 집어넣었으니까 F의 GA 이렇게 나오게 될 거잖아. 합성함수는 맨 처음 집어넣은 A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 사이의 관계만 중요하거든. 근데 A를 집어넣었더니 속함수로 들어가는 거 눈으로 보이지. 그래서 여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X값은 뭐랑 똑같냐면 속함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X값이나 속함수의 X값이나 똑같아. 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속함수에서는 지금 GA라는 Y값이 튀어나왔는데 저건 합성함수의 Y값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FGA 이 녀석이 Y값이거든. 근데 마지막 이 Y값이 F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Y값은 겉함수하고 똑같아. 그래서 교재에도 X값은 속함수, Y값은 겉함수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 내용인 거야. 합성함수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값은 속함수로 들어가니까 X값이랑 속함수의 값은 동일하고 마지막에 딱 나오는 값은 Y값은 겉함수랑 동일하다. 이걸 우리가 어디에 써먹을 거냐면 자, 요렇게 생긴 함수 fx가 있대. 그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뭘 하냐면 사인 제곱 x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거지. 그리고 코사인 x 치환할 거지. t로 치환하는 거 괜찮아? 그럼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해 버리게 되면 어떤 문자를 치환했을 때 범위 그 일단 뒤로 밀어놓고 t로 치환했을 때 2차식이 보일 거라는 거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치환하고 보이는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겉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어차피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선생님이 뭐 대성하게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올렸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보는 건 외모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왔는데 정말 막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막 코 흘리고 오고 이렇게 막 더럽게 왔다라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게 신뢰가 안 갈 거 아니야. 그만큼 외모가 중요하단 말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를 변형한 다음에 치환하고 보이는 그 겉모습 걔를 겉함수 이렇게 부를 거고 우리가 치환한 코사인 x 있지. 그게 속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치환했을 때 그 코사인 값의 범위가 있잖아. 그 녀석의 범위는 뭐냐면 이 녀석의 범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왜냐면 겉함수에 집어넣는 건 A가 아니라 G를 집어넣게 될 거니까 A의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릴 거라는 거지. 근데 만약 이 fx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 값은 x값을 말하는 건가 y값을 말하는 건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해볼까? 오케이. 하나 둘 셋 y값! 몇 명 대답할 줄 알았는데 충격이네. 지금 서먹해서 그런 거지. 이따가 대답할 거지. 오케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y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치환된 그 상태에서 y값을 구하면 그게 답일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만약 x equal a에서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그럼 이거 치환한 다음에 뭐 1 집어넣었더니 최대값이 나와. 그럼 1일 때 라고 하면 틀린다고. 왜? 치환하게 되면 그 모양은 겉함수잖아. 거기서 나오는 x값은 a가 아니라 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x값을 구할 때는 치환한 상태로 문제를 풀면 안 돼. 하지만 y값을 구할 때는 그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약간 기억해 줄 수 있겠어? 까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x값은 뭐랑 같다고? 속 함수랑 똑같고 마지막에 튀어나온 그 겉모습은 겉함수에서 튀어나온다고. 여기까지 기억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딱 넣어서 버튼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어? 여러분들 1,000원짜리를 딱 집어넣으면 그 자판기 안에서 난쟁이들이 돈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여기 1,000원 들어왔다. 콜라 지금 내려. 표정들이 싸하네. 이게 아니라는 걸 안다라는 거지. 응?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난쟁이는 아니다. 맞습니까? 근데 분명 이 안에서 어떤 딱 과정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가 덜컥 나온다. 우리는 돈을 넣었다. 음료수가 나온다. 여기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
사실 우리가 함수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도 합성함수인 경우가 많다고. 근데 합성함수 문제는 여기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만 알았는데 야, 최대값이 나오는 x값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이 과정을 한번 거쳐줘야 되겠지. 얘가 GA를 집어넣었을 텐데 GA는 A를 넣었을 때 나온다 하는 부분이지. 여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단계야. 자, 우리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건데 fx 더하기 3 이런 녀석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은 원래 fx인데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x 더하기 3 들어갔지. 그럼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라고. g의 마이너스 x 이건 어때? 살짝 이거 뭐가 묻은 건데 오타가 아니라 x가 있을 자리에 마이너스 x 아무튼 x가 아닌 게 들어가지. 저것도 다 합성함수로 보는 거고.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라고. 이 녀석은 또 뭐라고 알고 있냐면 저 함수 gx를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얘가 합성함수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집어넣는 값은 속함수 x 더하기 3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값은 f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모든 합성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럼 다 합성함수로 인식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표정들이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어. 요거 이제 엄청 중요하고 이거 암기하셔야 되거든. 뒤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이걸로 풀게 되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보이십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수학 책들을 볼 때 뭔가 중요한 내용이 딱 쓰여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요 제목과 중요한 내용 사이에 어떤 말이 쓰여 있는가를 봐야 돼. 그게 없으면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지.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의 동그라미 쳐줄래? 이 연속이 아니면 이 내용을 써먹을 수가 없거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두 함수 f랑 g를 가지고 이 녀석을 우리가 합성해 놓은 상태. 자, 이 녀석의 그래프 그리는 과정을 설명할 거야. 근데 엄청 쉬우니까 한번 들어놓고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 표를 그립니다. 제가 3칸을 그릴 거야. 평행하게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 자, 여기가 fx 겉함수고 여기가 gx 속함수고 여긴 합성함수 f의 gx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속함수 gx가 극대거되거나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 있지. 극소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 a를 집어넣을 때 ga가 나왔어. 근데 이 ga가 속함수의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인 거야. 근데 얘는 합성함수의 극값은 아니지.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fga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때 합성함수 f의 gx도 극값을 간다까지는 확실해. 대신에 겉모습은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f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ga를 이렇게 딱 대입하고 있을 때 만약 fx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합성함수 f의 gx도 얘가 극대인 그 순간 그대로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 순간에 극소가 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좀 이따가 알려줄 거야.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중이야. 기억해 주셔야 돼. 이번엔 속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야. 그러니까 GA가 극대 또는 극소 값인데 얘를 집어넣고 있었는데 이 F란 녀석이 그때 감소하고 있다면 느낌적으로 어떨 것 같아? 증가할 때는 그대로 극대, 그대로 극소가 됐는데 감소할 때는 왠지 뒤집힐 것 같지 않아? 그게 맞아. 그래서 원래 극대였던 그 순간 합성함수는 극소가 돼버리고 극소였던 순간에 극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겉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면 뒤집힌다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네.
겉함수가 증가할 때도 살펴봤고 감소할 때도 살펴봤어. 그럼 증가도 감소도 안 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겉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면 이런 거지. 마지막에 딱 FGA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게 극대값이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도 FGA가 극대값이면 저건 겉함수의 Y값이기도 하지만 합성함수 자체의 Y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얘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될 거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마지막에 나온 값이 극대값이라니까? 그럼 합성함수도 거기서 극대가 되겠지. 속함수의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어. 요즘 말로는 뭐 노상관 이런 걸 텐데 옛날 말로 얘가 무관하다. 속함수의 모양과 관계없이 겉함수가 극대값이 나오면 합성함수도 극대인 거야. 극소값이 나오면 극소인 거야. 기억해 줄 수 있겠지. 자, 또 하나 그 표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속함수에서는 x값만 알 수 있다라 그랬잖아. 여기서는 x값만 알 수 있는데 뭔 소리냐면 GA를 딱 집어넣었더니 얘가 극대값이었어. GA를 집어넣는 순간 합성함수 F라는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면 이 녀석이 극대가 될 텐데 그때 알 수 있는 건 얘라고. 이게 A에서 극값을 가졌어? 그럼 합성함수도 그 A라는 자리에서 극값을 가질 것이다. 얘까지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하지만 Y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고 나오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 딱 보자마자 속함수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럼 합성함수도 무조건 극값을 갖는다. 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 겉함수의 모양을 살펴볼 거야.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Y값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겉함수 fx가 극대값 3을 갖는 거야. 근데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3 나왔어. 그럼 그게 극대가 되는 거고 얘도 극대값은 3이야. 뭘 알 수 없다? 얘는 x값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극대값이야? 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언제 극대가 되는 건데 G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A를 집어넣었을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래서 겉함수에 대한 정보는 Y값, 속함수에 대한 정보는 X값 이렇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합성함수가 극값을 갖는 순간은 이때밖에 없어. 속함수가 극값이 없고 겉함수도 극값이 없어. 합성을 딱 했더니 짜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극값이 생겼다 그러면 분명 둘 중 하나 때문이야. 속함수 때문이거나 겉함수 때문이거나. 여건이 되겠습니까? 두 함수가 딱 있는데 섞어놨어. 섞인 건 개복잡해. 이건 어려워. 근데 두 개를 딱 찢어봤더니 속함수랑 겉함수 각각은 내가 이제 할만하단 말이야. 거기에서 둘 다 극값이 없으면 합성함수도 극값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속함수가 1하고 3에서 극대든 극소든 극값을 갖고 있잖아. 그럼 합성함수도 1 또는 3에서 극값을 가질 건데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겉함수 상태를 좀 보셔야 돼. 여건이 되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 극대 극소만 얘기해놓고 이게 그래프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프 그리기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지? 2차 함수는 그냥 모양을 배웠고 3차 함수부터는 그거 배운 다음에 그랬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 선행하느라 3차는 이렇게 생겼어 먼저 배웠을 텐데 교과 과정상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에 배워. 자,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두 글자야. 한 점 알려달라고? 오케이. 뒷글자는 분이야. 미분, 그렇지.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하고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합성함수가 x 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갖고 x 이퀄 b에서 극소값을 갖고 x 이퀄 c에서 극값을 갖는데 뭔지는 몰라. 근데 이 합성함수는 극점이 딱 여기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고 극값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는 극대가 될 거라는 거 알겠어? 마음속으로 극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 극소랑 극소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연속함수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넘어갈 때 극대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극점은 딱 세 개밖에 없다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마지막 극점은 여기서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놈도 어쩔 수 없이 극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거는 아까 미분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 증가하다가 극대가 되고
감소하다가 극소가 되지 증가하다가 극소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자, 대충 요렇게 생겼구나 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의 극값을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합성함수를 다루는 30번 문제에 합성함수가 나왔어. 이 문제를 풀 때 순서를 정해놨는데 1번은 뭐라고 해놨냐면 겉함수와 속함수로 구분을 하는 거야. 우리 문제에는 fgx가 등장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잘 분리해서 fx랑 gx로 나눠 놓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항상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막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게 많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 22번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문제를 한번 대충 이렇게 읽어보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도구를 다 꺼내. 그리고 이거 안 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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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서 필요한 도구를 꺼내가지고 쓰는 거야. 우린 지금 어떤 도구를 배운 거냐면 합성함수가 등장했을 때 겉함수랑 속함수로 구분하게 되면 저놈을 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읽었어. 함수가 등장을 한 거야. 개 복잡해. 근데 겉함수는 2차 함수, 속함수는 코사인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 그러면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야. 두 번째, 문제 조건이 있을 건데 가나다 보통 이렇게 있잖아. 네모 안에 가나다 있고 밑에 뭐 단 F0은 0 이렇게 해가지고 숨겨놓기도 하잖아. 그런 모든 조건들을 읽으면서 두 개로 분류하는 거야. x는 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럼 x는 0. 방정식의 실근은 3개다. 오케이, 실근 3개.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 다 x에 대한 얘기야. 실근?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x값, 이게 실근인 거잖아. 그래서 x에 대한 정보하고 y에 대한 정보를 분류해. x는 속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y는 겉함수에 대한 내용이 될 거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x에 대한 정보는 속함수, y에 대한 정보는 겉함수에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마지막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한 경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적혀 있는 거 보이지?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필요한 경우야.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래프 그리지 말고 이건 그래프를 그리면 좀 요긴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표의 내용을 지금 증명하고 싶은데 지금 증명하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잃을 것 같아서 일단 문제 몇 개 푼 다음에 뭐야 정말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을 때 된다는 걸 증명하겠어.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 1번하고 2번 문제를 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2분씩 문제 읽을 시간을 드릴 거야.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다 4점짜리니까 4점짜리 문제 4분 내에 풀면 나이스한 거 맞지? 30번 몇 점짜리야? 4점짜리 4분 내에 풀면 나이스한 거 맞지? 별로야? 4분 내에 풀어 별로 안 기쁠 것 같아? 욕심들이 많네. 어쨌든 우리는 4분을 목표로 해서 두 문제는 8분. 대신에 문제 읽는 시간은 2분. 그럼 내가 2분씩 시간 주고 나면 총 4분 남을 거야. 그럼 남는 그 4분 가지고 내가 1번에 몰빵할지 2번에 몰빵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 자, 준비하시고. 아직 풀면 안 돼! 시간 재야 된다니까. 준비됐습니까? 지금부터 시작! 그리고 1번 문제 접어서 풀면 안 돼. 배운 걸로 풀어야 돼. 절대값 해서 접는 거 아닌가? 그건 알지. 그거 말고, 누구나 하는 거 말고. 뭔 소리냐고? 겉함수가 절대값 x인 거 보이지 않습니까? 속함수가 fx. 왜? 절대값 x는 우리가 아는 건데 그 x가 있을 자리에 fx가 들어갔잖아. 이런 건 죄다 뭐라고? 합성함수라고. 그래서 그냥 접으면 되겠지만 얘는 간단한 문제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고 싶은 거니까 이것도 두 개로 분리해 보라는 거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2분이 길지? 2번 문제 해보는 거야. 자, 시간 됐습니다. 원래는 4분을 더 줘야 되는데 그 4분은 내가 이제 문제 푸는 걸 좀 보여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말했잖아. 여러분들 나름대로 푸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 그랬지. 지금 개념만 배웠으니까 어떻게 푸는 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느낌은 들지만 배운 대로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볼 거야. 1번 문제는 그 올해 수능 트렌드에 맞게 문제를 살짝 바꿔봤거든. 정말 똑같지? 웃자고 한 건데 외롭네.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지만.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모든 다항함수 fx가 있다. 그럼 일단 얘를 보면 우리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x 이퀄 0, 이게 y축이지. 극대값이니까 위로 볼록하겠지. 다항함수니까 우리가 아는 저런 위로 볼록한 모양 될 거 아니야. 미분이 가능할 것이고. 이거 fx고. 자, 기억하고 니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라고 하는 건데, 기억. 원래 절대값 fx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접어 올리는 게 간단한가? fx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걸 접어 올리는 건 더 복잡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기억. 절대값 x, 얘를 겉함수로 보고 속함수를 fx 이렇게 쓸 건데 괜찮겠어? 이게 이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이 기호인 거야. 닷, 요거 있지, 닷. 이게 겉함수, 뒤에 게 속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럼 뭐가 좋아졌느냐? 겉함수 절대값 x는 우리가 엄청 잘 알아. 이거 V자 그림이잖아. 얘는 이렇게 딱 원점에서 꺾여 있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절대값 x지. x 이퀄 0에서 극소값 0을 가질 거야. 속함수 fx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x 이퀄 0이라는 점에서 극대값을 갖고 있어. 그럼 이 표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속함수의 이 x에 대한 정보 있지. 저거는 무조건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합성함수가 x 이퀄 0에서 극값을 가질 거라는 걸 아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x는 0에서 극값을 간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x는 0에서 극값을 가질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여기 봤더니 그대로 극대가 되거나 뒤집혀서 극소가 되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나오는 f0이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 f0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될 텐데 이쪽으로 들어간다라 그러면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0에서 극대 이렇게 될 거고, 근데 F형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이쪽으로 들어간다라 그러면 겉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뒤집혀서 극소가 될 수 있지. 그럼 1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겉함수는 극소가 되고 속함수는 극대가 돼.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 우리 눈에는 외모밖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 겉함수가 이기는 거야. 쟤는 극소값 0을 갖게 돼. 그러므로 기억, 얘는 거짓이 되겠지. F형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극대가 되기도 하고 극소가 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거짓.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건지 알겠어? 최소한 이건 알아야 돼. 문제 딱 보자마자 얘가 0에서 극값을 가질 건데 까지는 그냥 알 수 있는 거라. 정확한 상태는 전체를 다 아울러서 봐야 되는 거고. 자,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F의 절대값 X니까 속함수랑 겉함수가 바뀌어 있는 상태야. 겉함수가 fx고 이제 속함수가 절대값의 x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요 다 뒤에 있는 게 속함수고 요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줘야 돼. 앞으로 계속 이 기호를 쓰게 될 거거든. 그 이번에 순서가 바뀌어서 속함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야. 속함수가 아까 그렸던 그 V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항상 0 이상이 될 거니까 x축 밑으로는 그려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양수, 이렇게 여기도 항상 양수 그려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얘는 x 이퀄 0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fx는 주어진 정보가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 이번에는 속함수가 x는 0에서 극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합성함수도 x 이퀄 0에서 극값을 가질 거라는 건 알지.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이때 나오는 이 값이 얼마냐면 얘가 0 나와. 근데 속함수의 저 y값은 합성함수의 y값이 아니잖아. 다시 이 0이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 0을 딱 집어넣었더니 겉함수가 극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지? 자, 그럼 누가 이긴다고? 겉함수가 이긴다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0에서 뭘 가져? 극대값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은 참여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냥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두 번만 보면 돼. 근데 이게 왔다 갔다가 이제 복잡한 친구들은 요거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 그래프를 돌려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를 뭐 n축 이렇게 부르는데 그 n축 뭐 이거는 좋아. 근데 그게 과정인데 거기에 멈춰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거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옆으로 돌려가지고 그려. 이게 됐으면 이 상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돼. 이게 끝이니까.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x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가 있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리고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코사인 제곱 x를 1 빼기 사인 제곱 x로 바꿀 거잖아. 근데 그 바꾸는 형태를 적어왔거든. 적지 말고 그냥 해? 오케이. 그럼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4 사인의 x 플러스 k 이퀄 0 이렇게 생겨 있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얘를 우리가 근 또는 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녀석의 실근 요게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형태가 복잡하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녀석 이항해 버릴게. 그 양변 다 4로 나눠 버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인 제곱의 x 더하기 사인의 x 이게 이항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 4 더하기 k인데 4로 나눠 버렸으니까 1 더하기 4분의 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꾸는 식하고는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보통 여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거는 그냥 복잡하게 냅둬. 이거 아무리 복잡하게 해봤자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이거거든. 그렇잖아. x, y 이퀄 10,000, y 이퀄 1237. 어차피 이렇게 그릴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복잡한 건 이쪽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사인 x가 보이기 때문에 치환하고 싶어지네. 그래서 치환하면 2차 함수 모양 보이지.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라서 이렇게 보려고. 겉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x인 거야. 우리 눈에는 저게 보이잖아. 그리고 치환하는 함수 있지. 사인 x. 쟤를 속함수로 놓을 거고, 얘랑 같다라고 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을 이렇게 y 값으로 보려고. y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y는 1 더하기 4분의 k 이런 녀석이 있을 것이고, 둘이 똑같을 때 x 값이니까 얘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되도록 이런 말인 거야. 그럼 그림 그리고 이거 그림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씩 하는 거 어때? 내가 오른쪽을 맡을게. 표정들이 섞어 들어가네. 알았어, 내가 왼쪽을 맡을게. 그럼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야. 자, 왼쪽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그 값들을 이어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 일단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가?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편할 거 아니야. 사인 x를 그리고 싶어. 그럼 막 이렇게 생겼지. 끝도 없이 막 양쪽으로 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조건, x가 어떻대? 0과 2파이 사이래. x에 대한 조건은 속함수에 대한 조건이 될 거니까 얘를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야. 완전 쩔지? 오케이, 사인 x 0에서 2파이까지만 이렇게. 그러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여기 2분의 파이에서 그 값을 갖고 2분의 3파이에서 그 값을 갖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합성 함수도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 그 값을 가질 거라는 건 안다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뒤로 미뤄두도록 할게. 그럼 겉함수도 그려볼 건데 이거 x로 묶으면 x 더하기 1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아래로 볼록일 것이고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0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보시면 여기서 겉함수가 극소값을 갖는 거를 볼 수 있지. 그럼 겉함수에 의해서 극소값이 나온다면 그때 요놈의 y값이랑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공식 하나 알려줄게. 은근히 많이 쓰니까 잘 알아놔야 돼.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 있잖아. 이거를 MP의 제곱으로 기억할 거야. M은 뭐냐면 그냥 몰라의 약자, 몰라. 근데 저 몰라가 어디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P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야. 요게 P야. 그럼 현재 우리 이차함수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야? 1이지. P는 얼마야? 마이너스 1에 0하고 딱 중간 잘랐으니까 저게 2분의 1 되겠지. 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나오겠네? 그 요만큼 거리가 4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것이다. 이건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차함수가 있으면 저런 식으로 요 간격을 알았을 때 요 사이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요놈 길이를 알 수 있으면 이 P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알고 써먹는 거야. 앞으로 몇 번 더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뭐 하려는 중이었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알았어? 이게 얘는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을 간다는 거 알았어. 자, 그럼 한번 봐볼게. 겉함수가 먹는 x값은 사실은 속함수에서 나오는 값이지. 맞아? 여기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이 세로선, 세워져 있는 선을 여기 가로선으로 바꿔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값이 여기는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는 거야. 그럼 요렇게 되겠어, 요렇게.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파란 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쯤을 지나버리게 되겠지. 그럼 교점이 여기 두 개 생기네. 그럼 x값은 여기서 보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서 합성함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극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을 가질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래? 이 값들은 겉함수에 의해 생기는 그 값인 거야. 근데 겉함수는 극소값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저기서는 극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걸 안다고. 이렇게 쭉 그려주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일 건데 극소값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에서 이 합성함수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여기 총 4개의 극점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랑 여기는 극소래. 그럼 여기랑 여기는 극대일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극대 극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 그럼 극대값 한번 찾아보자. 2분의 파이가 x값이란 건 알았어. 그럼 2분의 파이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값이 1이잖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y값은 겉함수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극대값 2를 갖는 거야. 그럼 여기도 극대가 될 건데 이때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머 마이너스 1일 때 빵 되는 거 보이지? 그 이번에는 극대값 빵을 갖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여기쯤에 x축이 있다라 그러면은 극대값 빵 이렇게 갖게 될 거라고. 또 이런 것들도 알면 좋겠네. 0 집어넣으면 0 나와. 근데 0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얘는 0, 0진 할 거야. 이거를 집어넣어도 0 나오고 0 집어넣으면 빵 되는 거니까 여기도 0일 것이고, 아니 경수야 여기지. 여기가 0 될 것이고 여기도 0이 될 거야. 그럼 이거 매끄럽게 한번 이어볼까? 극대값 2를 갖고 빵 되고 극소값 갖고 극대값 0 갖고 극소값 갖고 빵 되고. 저게 합성함수의 그래프거든. 그리고 맨 처음에 0에서부터 2분의 2파이까지 닫힌 구간이니까 양 끝점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네. 이거 그려야지. 찌 그릴 건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교점이 몇 개가 생기도록, 2개가 생기도록. 이렇게 쭉 그리면 교점이 여기 하나 2개 될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뭐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도 괜찮겠지. 그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그려놓은 요 식이 1 더하기 4분의 k이고 요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거니까 0보다는 크다. 극대값이 2인데 2보다는 작다. 잠깐! 항상 부등식을 다룰 때는 방향 결정을 먼저 해. 그 다음 등호를 생각해 주는 거야. 0이면 되나? 이렇게 되면? 교점이 4개라서 안 되지. 그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2면 어때? 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을 거라서 저기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범위가 확정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끝내면 안 돼. 항상 이런 그림 그렸을 때 접할 때나 이런 상황이 있지. 얘는 별도로 꼭 챙겨봐야 돼. 여기 못 볼 뻔했지? 내가 말 안 했으면?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도 저기가 똑같은 극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을 가졌단 말이야. 이때도 교점이 2개가 생기게 되겠지. 얘는 식으로 이렇게 1 더하기 4분의 k라는 녀석이 아까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는데 왜냐면 겉함수에 의해 생긴 극값이니까 이렇게 될 건데,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녀석이 성립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이거 양변에 4 곱하고 2 항해주게 되면 정수가 될 거라는 거 보이지? 그럼 일단 1개 개수만 세면 되거든. 여기서 1개, 이 짝은 양변에 4 곱하고 1 빼주게 되면은 얘는 4 곱하면 빵이니까 1 빼면은 k가 마이너스 1부터야? 아니다. 2항하고 빼는 게 좋겠다. 빼고 하면은 마이너스 4? 여기는 4? 이것도 이제 개수 셀 때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k란 녀석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모든 정수를 말하지. 이거 개수 세라 그러면은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거든. 정수의 개수나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세는 거야. 1부터 100까지 자연수 모두 몇 개? 질문을 못 들었나? 1부터 100까지는 자연수 몇 개 있어? 100개 있는 거지. 1부터 13까지는 13개지. 잘 들어. 1부터 127,420까지는 127,420개 있겠지. 뭘 기억하냐면 1부터 세면 맨 끝에 걸 읽으면 돼. 마이너스 3부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모조리 4를 더하는 거야. 그럼 4 더하면 얘 1 되지? 얘는 7 되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 거랑 1부터 7까지랑 개수가 똑같지? 자, 그럼 몇 개야? 7개. 이렇게 세는 거라고. 정수나 자연수는
1부터 세야 편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환해주면 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함수를 만드는 거지. 얘 하나에 얘 하나가 대응이 되고 딴 애가 나오면 틀릴 거 아니야. 마이너스 하면 1 되고 마이너스는 2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겠지. 그지? 이거는 그냥 대충 막 적어놓으면 되고 목표는 다다음 주까지 손필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해설지를 주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막 따라잡고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하고 그냥 막 쓰고 해도 돼. 그 다음 주에 새로 줄 거야. 요거는 급하게 찍느라 이게 컬러 버전이 아니라 흑백인데 원래 컬러 버전 인쇄를 바뀌어놨고 그게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일단 만들어 놓은 거야. 똑같은데 이게 컬러가 좀 바뀌어 있을 거야. 이 책에는 막 써도 된다고. 괜히 뭐 예쁘게 하려고 막 자대고 뭐하고 안 그래도 괜찮아. 그냥 막 쓰고 막 찢어버리고 해서 돼. 또 줄 거야. 그럼 두 문제를 풀어봤더니 선생이 뭘 말하는 건지 약간 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락말락하지. 그럼 이게 왜 그런지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저게 정말 맞아? 막 틀리는 게 있으면 어떡해? 괜히 열심히 배웠는데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케이스 1번, 요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이렇게 해서 1번 한번 해볼게. 겉함수가 증가, 속함수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상윤이. 또 여기 영상에 이름 들어갔다고 막 불편할 필요 없어. 나 안경수거든? 그래서 지나가다가 지금까지 안경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도 없어. 내가 6월 모의평가 때 해설 강의를 끝나자마자 막 올렸어. 그때 조회수가 300명인가 밖에 안 돼. 그럼 전국 사람 중에 300명이 나를 봤단 말이야.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봤을 수도 있지. 나도 내 영상이라서 10번 봤거든. 근데 그 300명이 봐봤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뒤통수 나올까봐 괜찮아. 앞에 봐도 못 알아보는데 뒤통수 보고 어떻게 알아봐. 아무튼 우리 친구 극대가 좋아 극소가 좋아? 극대? 오케이. 그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극대 1대를 증명해 보도록 할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fx는 증가해. 그 gx는 x 이퀄 a에서 극대가 되는 상황을 볼 거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럼 합성함수 f의 gx는 극대고 증가니까 그대로 극대가 될 거야를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렇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자, 이게 x 이퀄 a고 이 녀석은 a, g라는 점을 지나겠지. 근데 극대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GA라는 값을 겉함수에 집어넣을 거거든. 그때 GA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까? 이게 이제 fx. 그럼 마지막으로 딱 나오는 값은 여기서 f의 GA가 나와. 자, 이쪽은 합성함수인데 맨 처음 집어넣은 값은 a고 마지막에 나온 값은 f의 GA니까 형식적이지만 약간 높이를 맞춰가지고 마치 제가 나온 것처럼 이 점을 지난다까지는 우리가 그냥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궁금한 건 이거야. 과연 x 이퀄 a에서 극대가 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극대란 말은 a 근처에서 쟤보다 큰 값이 없다는 뜻이야. a 근처. 그럼 a 근처니까 왼쪽부터 한번 봐볼게. a보다 약간 왼쪽을 a 마이너 이렇게 쓰려고. a 마이너스. 합성함수의 x값은 속함수 x값이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서 a 마이너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나오는 값 보이나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 GA보다 아래에 있다는 건 확실하지. 그럼 GA보다 아래에 있는데 이제 GA가 이렇게 슉 올라가거든. 그럼 GA보다 아래에 있던 녀석은 GA보다 왼쪽에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등장하는 이 값은 어때? FGA보다 아래에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여기서 보는 거야. 맨 처음 집어넣은 건 A-를 집어넣었어. 마지막에 나온 건 얘보다 아래에 있는 값이 나왔어. 그럼 합성함수는 A-를 집어넣었더니 얘보다 아래에 있는 값이 나오더라. 이 기록만 남는 거라고. 오른쪽도 볼게. A 플러스 A의 오른쪽을 살펴볼 거야. 합성함수의 X값은 속함수의 X값이랑 동일할 거니까 똑같이 여기에 A 플러스.
그 이때도 나오는 값이 이게 파란 거보다 윈지 아래인지 모르겠지만 GA보다 아래라는 건 확실하지. 그 아까랑 똑같이 이게 GA고 이게 나오는 값이야. 근데 GA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GA보다 아래 있던 녀석은 여기서는 GA보다 왼쪽에 있게끔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서 여기서 나오는 값은 FGA보다 아래 있는 값이라는 건 확실하지. 그럼 집어넣은 거 A 플러스, 나온 거 FGA보다 아래 있는 값. 합성함수는 A 플러스를 집어넣었더니 FGA보다 아래 있는 값이 나오더라 까지는 확실하겠지.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어때? 저런 걸 극대라고 부르는 거 맞지 않아? 그래서 이 내용을 증명해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심심할 때 그럼 극소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또 감소고 극대일 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시고, 이를 해서 저거랑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뭘 기억하는 거냐면, 원래 합성함수의 극대랑 극소는 합성함수를 미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미분 안 하고 저렇게 하느냐? 합성함수를 미분해서 문제를 풀려면 합성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해. 근데 우리 지금 미분 안 했지.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충분해? 이어져 있다만 있으면 된다고. 연속이기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 더 좋지. 미분이 안 돼도 막 꺾여 있어도 괜찮아. 이어져 있기만 하면 이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느낌 왔을 때 이번엔 3번하고 4번을 풀어볼 건데, 이번엔 정말 여러분들 시간을 줄 거야. 2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고 3번, 4번의 출처는 올해 교육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봤음직한 문제이지. 이 배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시 한번 시간 잰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야 돼.
좀 이 앞쪽으로 와야 돼. 카메라 때문에 불편할 거야.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3번하고 4번 문제 푸는 중이거든. 자, 2분 됐습니다. 이제 4분 시간 남았고 3번하고 4번 문제를 남은 시간 동안 풀어가지고 다 맞춰보는 거야. 지금 온 친구는 아마 저녁 때쯤 복습 영상 링크를 보내줄 거거든. 그거 꼭 봐야 돼. 그걸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를 다 설명했는데 딱 그 다음 들어왔어. 고군분투해 보시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되지 뭐. 이제 마지막 2분 남았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고 4번 문제의 답은 4번이야. 다 맞은 친구들은 속으로 기뻐하고 막 소리 내거나 그러면 안 돼. 혼자 조용히. 3번 문제 같이 볼게. 답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쌤이 푸는 방식대로 푼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대로 따라해 주는 거였어.
자, 3번 문제는 뭐가 보이냐면 일단은 x에 대한 범위가 있고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 되도록 하는 그때 또 세 실근 중 가장 큰 근을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해서 k 곱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래. 단 k는 어떤 숫자다 이렇게 적혀 있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사인 제곱 x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거니까 식을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야. 2 코사인 제곱의 x에 더하기 3 코사인의 x 요거 이퀄 2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2번 문제를 푼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은 아무리 복잡해봤자 그냥 숫자는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길 거니까 여기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코사인 x를 치환하는 순간 2x의 제곱 더하기 3x 이 이차함수 모양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겉함수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겉함수는 2x의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생긴 건데 이 x가 있는 자리에다가 코사인 x를 딱 집어넣은 모양이 왼쪽에 있는 식이고 오른쪽은 이거 그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쭉 선으로 이어주게 되면 될 텐데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야.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래. 그리고 x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파이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했다고. 자, 우리는 이 합성함수를 두 간단한 함수를 일단 분류를 했고 x에 대한 정보 두 개를 체크를 했으니까 얘는 이 속함수의 범위하고 동일할 것이고 그러니까 코사인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리게 되는 거지. 자, 또 하나 방정식의 실근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인 거니까 실근 3개다. 이것도 x에 대한 정보야. 그러면 x값은 속함수에서 보인다고 했으니 속함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실근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속함수 코사인 x에서 교점 3개로 보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x값은 속함수랑 같다 그랬어?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인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속함수 코사인 x에서 교점 3개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겉함수 그래프 그려보지 뭐. 이거 아래로 블록일 것이고 x절편이 x로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여기 0하고 이렇게 생긴 게 겉함수고 속함수는 0부터 2파이까지 양끝점 포함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샥 여기는 이제 1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교점이 3개로 보여야 되는데 얘가 0 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 근데 우리는 0 되는 순간이 아니라 2 빼기 k가 되는 순간을 바라는 거거든. 그럼 그 순간 또 이 2 빼기 k는 y 값이지. 자, y 값은 겉함수의 표현이 될 것이고 요게 2 빼기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둘이 같아지는 순간은 여기랑 여기가 있을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아무튼 얘가 2 빼기 k가 나올 때 x값을 원하는 거잖아. 그럼 나오는 값은 겉함수니까 겉함수에서 2 빼기 k가 나오는 그 순간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겉함수의 x값은 실제 x값이 아니라고 했고 속함수에서 나오는 값이니까 여기다가 선 두 개를 그려서 교점을 우리가 따져보게 될 건데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이 선은 확실히 그려야 된다는 거 알겠지? 저렇게 생겨야 교점이 하나가 생길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선을 그려야 교점이 3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 사이에다가 두 개를 그려버리게 되면 교점 4개가 될 거 아니야. 바깥쪽에 그려지면 안 만나게 될 거니까 확실한 건 요거. 아, 이게 파이란 녀석을 근으로 가질 것이고 그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겉함수에 집어넣는 값이니까 얘인지 얘인지 잘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걸로 요놈 값은 결정돼. 겉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이 k여야 이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2 빼기 3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
그래서 K의 값이 일단 3이라는 건 됐고, 이 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인 거잖아. 얘랑 얘 정확히 중간에 대칭축이 있을 것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0인데 얘랑 얘 중간에도 정확히 똑같은 대칭축이 있게 된다고. 그럼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냐면, 대칭축은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나 요놈과 요놈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나, 잠깐만, 어차피 반으로 나눌 거니까 그냥 합이 똑같단 말이지.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요거랑 요거를 더해도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에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 짜잔, 이렇게. 그럼 겉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이 세로선은 다시 이쪽 가로선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럼 보는 것처럼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여기까지 해서 세 개가 보이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을 저 방정식의 실근이 3개일 때라고 말하는 거야. 이 중 가장 큰 걸 알파라고 했는데 x 값은 커지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요 놈의 x 값이 알파가 돼. 이게 알 수 없다의 약자지. 자, 여기도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요거는 필기해 놓고 외워야 돼.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거든. 3차함수 아니고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 정확히는 사인 코사인. 이게 툭 튀어나온 애가 있을 거야. 편의상 얘를 y축이라고 할게. 아래로 이렇게 푹 튀어나온 부분도 괜찮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가장 큰 값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정확히 딱 중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2분의 a, 그 다음은 한 요 정도, 요거는 2분의 루트 2a. 그럼 감정 친구들은 다음에 뭘 쓸지 알겠지? 맞아, 2분의 루트 3a. 이런 형태가 등장하게 되면은 얘네 사이의 간격이 아래 긴 놈에서부터 3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이면 쉬울 텐데 요게 6분의 1이 돼. 3, 4, 6으로 기억하거든. 아래서부터 3, 4, 6이 되는데, 그럼 뭐의 3분의 1이냐면 주기의 3분의 1, 이 녀석은 주기의 4분의 1, 이 녀석은 주기의 6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서는 뭘 써먹을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 이 아래쪽이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보이지? 이게 x축이니까 얘가 정확히 얘를 반띵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길이에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2분의 1일 때는 얼마라고 돼 있냐면 주기의 3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간격이 주기의 3분의 1. 주기가 지금 코사인 x는 주기가 2파이잖아. 거기에 3분의 1은 3분의 2파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를 구하고 싶거든. 그 가운데가 파이라는 것도 알거든. 그럼 3파이, 3분의 2파이를 반띵하게 되면 요만큼이 3분의 파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알파란 녀석이 파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방정식 풀어가지고 땅땅 구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비율 관계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점들이나 극소가 되는 점, 극대가 되는 점, 쟤네들은 보통 표시를 해 놓거든. 그냥 뜬금없이 구해가지고 3분의 4파이 이것보다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왼쪽, 이게 아무래도 문제 풀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되는 거니까 이런 값이 등장했을 때 특수한 값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중간인지 2분의 루트 2인지 2분의 루트 3인지에 따라서 3, 4, 6을 기억해 놓고 사용해 주는 거야. 또 앞으로 몇 번 더 보게 될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4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두 개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이번에 조건 가 하고 나를 보면은 대놓고 합성함수를 지금 말하고 있어. 4번 문제에서 가는 이런 거지. ga파이의 제곱이 1이라 그랬는데 gx가 sin x니까 그냥 이런 뜻이야. sin a파이 요거를 제곱했더니
1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럼 사인이 1 되는 순간은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1 될 때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a 파이가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여야 돼서 일단 후보는 두 개. a 값이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2분의 3이거나 둘 중 하나거나 둘 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조건 나로 가보는 거야. x는 0과 2파이일 때 지금 풀었던 3번이랑 겁나 비슷해. 방정식 f의 gx의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라고 했는데 짜잔 이렇게 돼서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래. 또 x에 대한 정보랑 y에 대한 정보를 구분을 한번 해볼 거야. 모든 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해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값 맞지? 이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래. 그럼 얘는 속함수 gx에서 교점 x좌표들을 다 더했을 때 2분의 5파이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될 거라고. f의 gx랑 0이랑 같아지는 순간인데 이 0이란 녀석은 y 값이니까 요건 겉함수 f에서 0 되는 순간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 x가 0보단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단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있는데 그거는 속함수의 x값이랑 동일할 거라서 자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fx는 뭔진 모르겠지만 최고참 개수가 양수는 이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로겐 포물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아까 문제보다 정보가 훨씬 적지. gx는 그냥 sin x인데 얘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려주게 되면 이 영역이 예쁘게 그릴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거야. 그리고 0, 2파이 양쪽에 등호가 있으니까 닫힌 구간에서 여기가 0, 여기가 2파이. 자, 그랬을 때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래. 구하라고 하는 건 f2의 값이거든. f2를 구하려면 fx를 구해야 될 거고, fx가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겨서 a랑 b의 값을 구해야 문제가 끝나는 거니까 등식이 두 개가 필요해. a는 후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지. 자, 그럼 맨 처음 이거 한번 볼 거야. fx가 y값 0이 되는 순간인데 이게 0이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여기 교점이 없어. 그럼 교점이 없으면 성립하는 순간이 없다는 거잖아. 일단 만나는 점이 있어야 그 세로선을 여기 가로선으로 그리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 갖고는 안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될 때 이게 딱 0이라고 치자고. x축이야. 그래서 이 0이라는 y값이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fx가 0 되는 순간이 한 번 있을 것이고, 이 녀석의 x값은 실제로 x값이 아니라 속함수에서 나오는 값일 거니까 이 세로선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줄 거야. 그래서 선 한 개를 그려서 그 x값들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럼 이렇게 생긴 선이 그려진다면 교점은 여기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합을 그냥 써보면 얘는 합이 2분의 파이야. 딸랑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중간에 이렇게 그려보면 실근은 여기 하나 두 개가 생길 것이고, 삼각함수는 대칭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중간에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더하면 얼마일 것이다? 파이일 것이다.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중간이니까 그때는 합이 파이가 돼.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겠지. 0이 되면 실근 0, 여기 파이, 여기 2파이가 되니까 이때는 합이 3파이가 될 거야. 계속 세로선을 그려보고 있는 거야.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거지. 그럼 이때는 실근이 여기랑 여기 생길 것이고 중간에 2분의 3파이가 있거든. 그럼 중간에 2분의 3파이가 있으려면 합이 3파이여야 돼. 중간은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합이 3파이. 이렇게 쭉 돼서 또 교점이 하나가 생겼을 때 얘는 그냥 2분의 3파이라는 근이니까 합을 구해도 2분의 3파이가 돼.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합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로선 하나를 가로선으로 바꿔서 선 하나를 그렸을 때는 어떻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합이 2분의 5파이가 안 된다는 걸 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이 녀석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이 세로를 가로선 두 개로 그릴 수 있게 될 건데, 그럼 두 선을 그려서 생기는 교점들, 걔를 다 더하는 값이 2분의 5파이가 되는 걸 찾아보게 되면, 놀랍게도, 사실 놀랍지도 않지, 이 여러 개 나오면 문제가 오류일 거 아니야? 얘랑 얘밖에 없어. 두 개를 딱 더했을 때 그때만 2분의 5파이가 되거든. 그럼 하나가 요거고 하나는 요거여야 되는구나. 근데 이 빨간 선은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데, 이 노란 선은 사실 여기다 그렸지만 조금 아래에 그려도 되고 이거 약간 위에 그려도 되고 막 하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몰라의 약자 m이라고 할게. 몰라. 근데 모르긴 모르지만 뭔 건 알아. 양수인 건 알아. 0보다는 위에 있을 거니까.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빨간 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빨강이랑 노랑이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아래에 있는 건 왼쪽으로, 위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 f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빵 되고 m 집어넣으면 빵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fx는 이렇게 생겨 있거든. 그럼 오케이, 이런 뜻이구나. fx가 0과 같아지는 그 순간에 x값, 즉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1하고 m이라는 걸 알았고, m 값이 양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추억의 근계수 관계 떠오르지. 2차 방정식이고 두근이면은 근계수 관계,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써먹는 거란 말이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랑 같을 거야. 마이너스 a랑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m 이렇게 되고, 두근의 곱은 b하고 똑같은 거지. 곱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m이야. 그럼 b가 음수여야 되는 거네. 근데 b는 마이너스 m이니까 이거 좀 변형해 볼까?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a가 m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m이 음수이려면 m 값은 양수여야 되겠지. a가 2분의 1이면 양수인 거 맞는데 a가 2분의 3이면 m 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어서 짜잔, m 값이 2분의 1 구해주시고, b는 거기다 마이너스 푸신 거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될 것이고, 그럼 fx가 완성되겠지? 그럼 마지막 질문, f의 값이 얼마냐? 대입하여 계산하게 되면 끝나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자주구리한 거는 기억 못 안 해도 괜찮아. 복습할 때 찬찬히 해가지고 답이 맞도록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은 뭐냐면, 이런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f는 요렇게, g는 요렇게 생겼는데 0은 y 값이니까 여기다 0을 그리는 거고, 실근은 여기서 나온대. x 값은 이쪽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옮겨가는가 있지. 아니 만났어. 이게 만났어. 이게 근이 아니라는데. 근은 여기 있다는데. 그래서 만나는 이때 이 x값, 이 x값은 겉함수가 먹은 값이고 얘는 속함수에서 나오는 값이 될 거니까 이 선을 이쪽에 다시 그려서 그때 생기는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고, 얘를 다 더했다는 얘기는 이 점들의 덮을 다 계산해 주게 된 거라고. 그게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알아? 1번, 2번, 3번, 4번 이 모든 문제가 수투야. 아직 미적분은 시작하지 않았다. 근데 미적분으로 가더라도 이 내용이 변하지는 않아. 그럼 뭐가 변하는지 예고 잠깐 해주고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0분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한결같지 않아? 그래서 속함수는 x값, 겉함수는 y값, 그지? 겉함수의 x값은 x값이 아니야! 사실은 속함수의 y값이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중이야. 수투 1단원을 함수의 극한 맞습니까? 2단원은 미분, 3단원은 적분이거든. 미적분 1단원은 수열의 극한, 2단원은
미분, 3단원은 적분이야. 졸라 겹치지.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저게 뭐가 겹치냐면 미적분 개념이 겹쳐. 미분계수란 무엇이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무엇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 수투에 있고 미적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보더라도 수투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에 학습한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차이점을 구분하는 건데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불러. 우리 지금 4개 문제를 풀어봤는데 죄다 겉함수가 2차 함수였지. 속함수는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였지. 그러니까 다항함수랑 사인, 코사인 요거는 초월함수야. 그러니까 미적분으로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수원에서도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공통문항에 출제를 했는데 6월달 끝나고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고 뭐 킬러문항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런 합성함수 문제는 공통부분에 내기가 쉽지 않을 거야. 예전 킬러 문제에 30번의 합성함수 문제가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킬러 예시문항이라고 교육청에서 발표한 거에 보게 되면 합성함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그러니까 그대로 출제해도 돼 라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막 꼬투리를 잡았어. 6월 모의고사 30번 기억나십니까? 매번 나오던 그 등비급수 도형 문제 있잖아. 징그러운 그림 똑같은 거 막 붙어있는 거. 그게 사라졌었지. 대신에 30번이 등비급수 문제로 나왔어. 근데 그건 킬러 문제라고 딱 집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출제자라면 어떻게 낼 것 같아? 이 새롭게 문제 내봤더니 지랄지랄하네. 그럼 원래대로 내야지 하면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지. 새로운 시도를 했더니 이거는 뭐 공교육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거를 뭐 복잡하고 어쩌고저쩌고. 야, 그럼 공교육이 다 도달할 수 있는 거 내면 눈높이 수학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문제를 탁 집어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등비급수 문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미적분에서 그 3도급 상악함수 도형극한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해? 축하해. 올해 수능에 안 나올 거야. 그건 콕 집어서 이렇게 말했어. 대학교 과정인 테일러 급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풀이를 접근할 수 있다. 그걸 간단하게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근사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사를 이용한 고교 과정을 벗어난 풀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 당연히 예전부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었는데 왜 28년간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말했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아마 9월 모의평가 때 삼각함수 도형극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라 그러면 수능에도 안 나올 겁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상악함수 극한은 중요하다. 단지 도형과 연결해서 뭐 F세타 빼기 G세타 이게 안 나오는 거지 상악함수 극한은 나올 거야. 도형이랑 버무리는 짓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성함수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자, 이런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다항함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총 3가지가 있어. 자, 1번. 다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차수야.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웠다고 얘기했지. 근데 여러분들 보통 미분에서 그림 안 그려봤을걸?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그림 떠올라 버리잖아. 맞아?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있다. 근데 무슨 미분으로 그림 그려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차수겠지. 두 번째. 경수. 이건 나야. 계수. 야, 보통 여기선 재수생들도 웃는데 강적들인데 아직 많이 서먹하구만. 계수. 계수는 왜 중요하냐면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고 그 3차 함수의 F3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있는 거야. 잘 들어봐.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 함수래. 그럼 우리가 모르는 계수는 몇 개야? 3차 함수니까 3, 2, 1, 빵까지 해야 되는데 최고 참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지. 그럼 3개만 알면 이 함수를 만들 수 있지. 그럼 문제에서 등식 3개만 만들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계수만큼 등식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다항함수라는 말은 그럼 엄청 짱인 거야. 2차 함수 아무 말도 없으면 등식 3개만 있으면 돼. y축의 대칭이래. 그럼 1차 함계수가 빵인 거니까 등식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만큼 내가 조건을 뽑아내게 되면 답을 구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으니까 계수가 중요해. 그 마지막 3번. 인수라고 하는 거지.
자, F0의 값이 0이래. 그럼 우리는 이제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구나 이거밖에 모르는데, 만약 fx가 다항함수잖아? 그 이것까지 알 수 있지. x를 인수로 갖고 있다.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초고차계수는 몰라. 하지만 x를 인수로 가질 것이고 뒤에 다른 식이 곱해져 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다항함수가 아닌 상악함수 sin x 이거 어때? 만약 fx가 sin x였다면 여기도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럼 뭐 이게 인수였네? 신 곱하기 x네?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다항함수에서만 이 인수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식을 조작할 수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미분에서는요, 이름 간단하지 않습니까? 초월함수. 그럼 초월함수가 뭐예요? 이 기호 알아요? 다항함수가 아닌 거. 다항함수는 수투, 아닌 건 미적분에 다룬다는 거야. 수학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고 그러거든. 자, 저기 있는 문이 닫혀 있어. 저 녀석의 반대말은 수학적으로 뭘까? 닫혀 있다의 반대말. 열려 있다 아니고 닫혀 있지 않다. 인 거야. 무리수가 뭐게? 무리수. 실수 중 유리수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돼서 겹치는 부분도 없고 비어있는 부분도 없게끔 이렇게 항상 용어들을 정의하게 되거든. 초월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닌 걸 말해. 그러니까 차수 없어, 개수 그런 거 없어, 인수 그런 것들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 닥칠 거냐면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지 모르는 거야. 식이 몇 개가 주어져야 내가 풀 수 있는지 몰라. 이거 보면 굉장히 난감하지. 그래서 문제들이 겁나 친절하게 이렇게 줍니다. fx 이퀄 a 사인의 bx. 그럼 a랑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등식이 2개 필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 제공을 해줄 거야. 그 다항함수는 그냥 몇 차 함수다. 그 순간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라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미분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다음 함수 fx가 있다. 이거 ln 절대값 x, x가 있을 자리에 sin x가 있으니까 합성함수라는 거 알겠지? 근데 저 그림 어떻게 생겼어? 3차 함수가 있다. 2차 함수가 있다. 이거랑 느낌이 다르지? 식을 써줘도 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미적분이야. 그럼 저 놈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만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라 그러면 난이도가 수투랑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많이 나오는 것들을 암기하게 되면 수투랑 비슷한 난이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 근데 그래프를 모르면 수투는 대충 접할 때겠지 뭐 이게 되지만 얘는 모양이 어떤 건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필요하다면 그릴 거고, 그 외에 다양한 함수들의 그래프도 그리는 방법들을 살펴보게 될 거야. 자, 10분 쉬었다가 이 뒤에부터는 이제 미적분 문제로 넘어갑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